안녕하세요. 라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처음 보는 뷰죠. 그리고 마이크도 샀어요. 처음 영상에서 너무 미숙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투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뜨개질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콘사를 이렇게 뒀죠. 이게 처음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켜게 됐어요. 뜨개질 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게 다들 그러시겠지만 좀 여유 시간에 뜨개질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주로 새벽에 다들 주무시고 계실 때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뜨개질을 오래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편두통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기에는 유독 새벽에만 아픈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단 진통제를 먹고 계속 뜨개질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편두통이 있으니까 뭐 요즘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뜨개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편물에서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무차륵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래야 되나? 되게 그 장난감 같은 냄새 아시죠? 되게 쿰쿰하고 찝찝하고 이런 냄새가 나길래 조금 더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물실에는 그런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맡아봐도 그 동물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 주유소 같은 데서 나는 냄새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 편물 이렇게 한쪽이 완성이 됐으니까 세탁을 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데 엄청 뿌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회색 실로 뜬 건데 이것보다 더 진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 이래서 세탁을 해야 되는구나. 뜨개질하고 세탁 꼭 해야 된다 그러더니 이래서인가 보다.' 하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건조를 했는데도 그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물 샴푸 냄새랑 섞여 가지고 와, 어떻게 그 냄새를 말로 어떻게 하질 못할 정도로 냄새가 되게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 그게 이게 선물하려고 뜬 거였는데 이 회색 실로 선물하려고 뜬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괜찮나? 이런 거를 선물해도 되는 건가? 이 엄청난 냄새가 그 선물 받은 사람의 이너에 배면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냄새가 정말 심각해져 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떴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너무 슬퍼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 봤어요. '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 갖고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뜨개실에서 고무차륵 같은 냄새가 나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방적유라고 콘사나 대용량실에서 자주 발견이 된다고, 그 오일 성분이 공기랑 만나서 화학적인 고무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AI가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번역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신뢰가 안 가서 저는 항상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네이버 지식백과에 방적유라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구나. 내가 이 방적유라는 것 때문에 며칠을 고생을 했구나.' 싶어 가지고 이걸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요. 콘사 석유 냄새 없애는 법, 뜨개실 악취 없애는 법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막 했어요. 제가 잘하는 거는 검색이거든요. 진짜 검색은 진짜 잘해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며칠을 검색을 해 봐도 이게 명확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세탁하면 사라진대요. 세탁하면 사라진대요. 그런데 저는 안 사라졌잖아요. 오히려 물 샴푸 냄새가 섞여 가지고 더 괴악하고 괴상한 냄새가 됐으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그 말을 믿고 한 번 더 이 세탁을 해 봤어요. 이 회색 실로 뜬 거를 한 번 더 믿어 보고 세탁을 했는데, 다 건조된 거 이제 펠팅돼도 괜찮으니까 이제 냄새만 빼고 싶어 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서 빨았어요. 이렇게도 주무르고 이렇게도 비비고 막 물샴푸 섞어 가지고 한 1 시간 담갔다가 섬유유연제도 한 30분 담갔다가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해 봤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또 해 봤어요. 근데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정보는 막 공업용 막 이런 것밖에 없어 가지고 유튜브도 검색을 해 보고 네이버 지식백과도 찾아보고 스피닝 오일이라고 영어로도 검색을 해 보고 진짜 다 해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찾아봐도 정말 산업용 이런 정보밖에 안 나오길래 이게 찾다 보니까 '끝을 보자.' 이게 '내가 너무 혼자 예민했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엔 정보가 너무너무 없어 가지고 '그래, 내가 검색 하나는 잘하니까 검색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원래 이런 콘사는 니트 공장을 타켓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 기계용 원사로 생산했다가 남은 거 유통하기 시작한 게 뜨개질 콘사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콘사의 그 공장용 콘사에는 옷 뜨는 기계가 이렇게 엄청 빠르게 돌아가니까 실에다가 기름을 엄청 듬뿍 먹인다고 해요. 이때 쓰는 게 방적유인데 공장용 콘사에는 반드시 이 방적유 처리를 해야 된대요. 이게 없으면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실이 엉키는 건 둘째치고 실이 열에 타버리거나 기계 바늘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 건조한 공장에서 정전기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정에 이 방정유라는 게. 그래 갖고 좀 더 찾아보니까 산업용 콘사에는 방적유가 실무게 5%까지 들어간대요, 이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산업용 공정에서는 어차피 옷을 다 만들고 나서 엄청 큰 세탁기에 옷을 다 넣어 가지고 빨아 버리니까 굳이 실 단계에서 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탁이라는 게요, 공장에서 하는 세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세탁이 아니라 정련이라고 해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모공 속에 있는 피지까지 이렇게 쫙 뽑아내는 딥 클렌징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뜨개질하고서 손빨래 하는 거는 가벼운 폼 클렌징으로 하는 세수라고 하면 공장에서 하는 세탁은 정말 그렇게 강한 세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실에 5%의 무게의 기름을 먹여 놨는데 이 정련 과정을 거치질 않으면은 그 많은 방정유가 실에 그대로 남아 가지고 실에서 석유 냄새가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커다란 콘사에다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먹여 놨는데 이게 옷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정련 과정을 거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용 기름이 잔뜩 묻은 상태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일반 뜨개질용 볼실은 이 동그란 포장되어 있는 볼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바로 뜰 수 있도록 처리를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포장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적유가 거의 0.5%, 0.4% 미만으로 정말 없어도 된다고 볼 정도로 적은 양이 남아 있대요. 근데 요즘에는 손뜨개용 콘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것도 형태만 콘이지 볼실이랑 거의 비슷한 공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콘사에서는 제가 맡았던 이 고무차륵 냄새나 석유 냄새 같은 게 이제 거의 없는 거고요. 물론 실마다 공정 차이는 분명 있을 거예요. 공장 차이도 있을 거고 어떤 염료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틀릴 거고, 그리고 유통되는 모든 콘사에 이 방적유가 번복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왜 이런 냄새가 콘사에서 나는 건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이게 지식백과며 해외 자료며 이제 뒤져본 결과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탁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빨고 나면 실이 엄청 예뻐지고 보들보들해지고 이러면은 그 뜨개질용 콘사나 볼실에 남은 아주 조그만 미세한 방정류까지 다 씻겨 나가 가지고 세탁 매직이 생긴 거라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기름에 눌려 있던 실들이 씻겨 나갔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원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적유 이야기를 정말 길게 한 이유는요, 제 머리가 아팠던 이유랑 방적유에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정말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방적유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석유에서 추출하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색해보면 뜨개질에서 석유 냄새 난다는 글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 오일 때문에 석유 냄새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공업용 미네랄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는 쉽게 기체로 변하려는 성분이 있대요. 이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상온에서 이렇게 기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상온이니까 손 온도인 36도에서도 충분히 기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새집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그거 아시죠? 눈 따갑고 어지럽고 속 쓰리고, 그 증상들이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랑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근데 공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끼고 환기 시설도 갖추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뜨개질을 새벽에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추워 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꼭 닫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은 바닥에 두고 이렇게 떴으니까. 이 손에 있는 온도로도 기화가 된다는 그 휘발성 성분들이 따뜻한 바닥 보일러에 닿아 있으니까 어땠겠어요. 나쁜 성분들이 이렇게 방을 꽉 채운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환기도 안 하고 집중해서 몇 시간씩 막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편두통이겠구나 하고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은 거고. 근데 이게 저처럼 콘사를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실은 냄새가 엄청 고약하기도 하고 어떤 실은 냄새가 안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검색해 보면 그냥 볼실에서 났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적유라는 게 실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는 얘긴데, 저 프로젝트 이걸로 떴던 거 그냥 버렸거든요. 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콘사 있었는데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다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요거랑 같이 온 거거든요. 그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3-4일 정도 밖에다 꺼내 놓으면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 가지고 베란다에 꺼내 놨었거든요. 근데 얘네요, 지금 한 달 넘게 베란다에 있었거든요. 근데요, 전혀 안 사라졌습니다. 석유 냄새가
아직도 나요. 저 분명히 베란다에 그 창문, 저희는 창문 항상 열어 놓거든요. 그 베란다 환기시키려고 빨래 널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 베란다 창문 바로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창문 바로 앞에다 갖다 놓고 바람 항상 통하게끔 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사라진다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민해 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아직 서투니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떠야 되거든요. 이제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뜨니까 저는 거의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서 뜨는 그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툰데 코까지 잘 안 보이니까 좀 이렇게 얼굴 가까이 놓고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을 더 이렇게 가까이 들이마신 거죠. 제가 뜨면서 환기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얼굴 가까이 놔서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인지를 하고 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뚱뚱한 콘사다 보니까, 이거 되게 뚱뚱하거든요. 이만, 아까 계속 제가 이렇게 만지작 해서 아시겠지만 진짜 크거든요. 얘도 그렇고 요 핑크색도 그렇고 600g이 넘을 거예요 아마. 정말 뚱뚱한 콘사들인데 이게 너무 실이 빽빽해 가지고 안쪽까지 바람이 안 통해서 그런가? 이게 방적유가 휘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볼실로 만들어 가지고 베란다에 꺼내 놓으면 공기가 더 잘 통해 가지고 냄새가 빠질 거라는데, 아니요, 전혀 안 빠졌습니다.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와인딩을 해 가지고 냄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건 너무 복잡한 일 아닐까요? 왜 뜨개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내림 받듯이 도안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도안이 들어오든 실이 들어오든 어쨌든 간 무언가 딱 꽂혀 가지고 그걸 떠야 되는데, 이렇게 큰 콘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장 뜨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저는 이제 더 궁금해진 거예요. 이 콘사뿐만 아니라 다른 실에서도 어쩌면 이 방적유가 남아 가지고 이 석유 냄새 같은 이 고약한 냄새가 안 빠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냄새를 지울 수가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해 봤어요. 계속 찾아보고. 이게 바람에 휘발되기도 한다는데 이제 일단 바람에 휘발되진 않았잖아요. 울 샴푸도 2번이나 담가 봤는데 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게 기름 성분이니까 기름을 지워내는 것들로 세탁을 해 보면 어쩌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실험을 해 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거 버릴 실이고 이미 콘사는 버렸고 편물도 다 버려 가지고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 요 석유 냄새가 심한 이 실 가지고 또 나름 실험이라고 조건은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 실로 스와치 3개를 뜨고 정수기 끓는 물하고 냉수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온도도 맞추고, 저희 집이 지성용 샴푸를 써 가지고 샴푸랑 주방 세제랑 그 발을 씻자라고 발 샴푸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3가지를 3펌프씩 이렇게 물에 한 번씩 녹여 가지고 스와치 하나하나당 30분씩 손으로 꾹꾹 눌러 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헹궈서 니트 건조망에 널어서 이렇게 말렸거든요.
이건 손뜨개 할 때 하는 일반적인 손 세탁 방식이니까 이렇게 실험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만약에 실험 결과가 괜찮으면 공유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하니까 열심히 기록을 했죠. 이게 공장에서처럼 딥클렌징은 못해도 집에서 폼클렌징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되나 봐요. 근데 그래도 발세정제 썼을 때는 뿌연물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걔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해 보려고. 아니 근데 발 샴푸를 만드신 분들은 도대체 발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드신 걸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 저 막 싱크대도 닦고 막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공업용 기록까지 닦는 거는 너무 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마 이것도 또 열심히 이렇게 검색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이게 2차 세탁, 3차 세탁하면은 마르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 마르고 나면 제가 댓글로 한번 남겨 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들 뜨개질 하실 때 환기 잘 하시고 몇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이렇게 바람도 쐬 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처럼 좀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열뜨 질뜨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가능하면 일 주일에 한 번은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꼭 뜨개질 이렇게 뜨개질하는 영상이 아니어도 이런 뜨개질에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아무래도 뜨개 수다니까 뜨개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도 올 테니까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